오늘 새벽 대구에 적지 않은 눈이 내렸지만 다행히 출근길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발빠른 제설과 시민의식 덕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대 때문에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대구 동인동 찜갈비 골목이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골목에 가입한 이후 대구의 착한 골목 가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눈이 내린 대구 경북 지역은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대구에 2.7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대구에서는 적지 않은 양인데요. 다행히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정기관이 발빠르게 대비를 했고 시민들도 힘을 보탠 덕분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로 변한 주택가 골목길. 미끄러운 비탈길을 젠걸음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평소 익숙한 출근 등굣길이지만 이내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이처럼 눈을 제대로 치우지 못한 일부 골목길과 이면도로는 시민 불편이 이어졌지만 달구벌대로 등 대부분의 주요 도로는 올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지만 교통소통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눈이 예보되면서 새벽 4시 30분부터 행정당국의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된 덕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이 내리자 대구시와 구구는 800여 명의 인력과 염화칼슘 살포기 80여 대를 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도로의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제설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나가 인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도 한몫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에는 눈 덮인 차가 그대로 있고 대신 버스와 지하철은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앞유리도 안 보여요. 눈이 꽁꽁 얼어갈 거예요. 그래서 차 놔놓고 그거 타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 출근 시간 지하철 이용객은 8만 6천여 명으로 평소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비슷한 양의 눈에 온 도시가 쩔쩔맸지만 이제는 행정당국의 준비에 시민의식까지 더해져 웬만한 눈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착한 골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상권을 형성한 골목 상가들이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면 붙여주는 이름인데요. 동참하는 골목이 늘면서 기부에 인색하다는 대구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복현 오거리에 있는 막창골목이 8번째 착한 골목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있는 29곳의 상가는 매달 매출의 일부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게 됩니다. 매출이나 이런 데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작은 돈이지만 나중에 큰 금액이 모인다고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에서 그렇게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동인동 찜갈비 골목을 시작으로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등 유명한 음식 골목부터 원대동 가구 골목이 착한 골목에 가입했습니다. 참여하는 가게만 390여 곳, 올 한 해에만 3천여만 원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쓰였습니다. 착한 골목마다 매출도 10에서 20% 늘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 매출을 일정 부분이 기부도 되고 하니까 좋아하고 우리도 신이 나고 그렇습니다. 착한 가게들이 또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정기적으로 일정액들을 기부해주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모여서 또 안정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착한 골목은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로도 소개되는 등 기부에 인색하다는 대구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새로운 나눔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에 밀려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입학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구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평균 경쟁률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1.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외고도 2.03대 1로 특목고 강세는 여전했습니다. 서울대와 경북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모집을 대폭 확대하고 수능 시험의 중요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때문입니다. 몇 년째 상위권 학생들을 빼앗겨온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항체가 됐다 그럴까. 자사고 4개가 있습니까? 자율고가, 그죠? 그러다 보니 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 1반계 고등학교를 위해 정부와 대구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116단위에 이르는 필수 이수 단위를 86단위로 줄여 학교가 수업을 직접 편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학교마다 정말 특색 있는 교육과정, 특색 있는 교육과정은 결국은 다양한 학생들이 진로 희망 수요를 받아들여서 그 교육과정을 녹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좀 역점을 기울임으로써 학생들이 수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지역별로 67개 학교를 한 개의 클러스터로 묶어 전체 8개의 클러스터 내에서 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심화 수학과 경제학 등 수요가 적은 과목도 원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거점 학교를 마련해 토요일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국비 등 27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은 결국 지난 MB 정부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떨어진 정책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 입시 계획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이 올해보다 2% 줄고 특히 중상위권 대학은 정시 인원을 5%에서 10%까지 늘려 사실상 정시 모집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북대는 수능을 100% 반영하는 정시 모집 인원을 800여 명이나 늘렸고 수시 미등록 인원까지 감안하면 55%를 정시로 뽑게 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구 지역 수험생은 전통적으로 수능 성적이 높고 정시가 강해서 이번 계획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올해 말까지 경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 때문인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을 10여일 앞두고 한수원 본사의 조기 이전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지난해 4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경주로 조기 이전이 결정돼 시내권에 임시 사옥을 찾아 나섰지만 용도 변경 등 법률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2015년이면 양북면에 본사가 완공되는데 2년 미만을 사용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임시 사옥을 마련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방패장 유치하고 한수원 본사 유치한 것은 우리 경주 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 한수원 가족들이 경주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한수원은 이전을 늦추는 대신 경주 시내에 117억 원 규모의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립형 사립고와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에 조속한 건립도 약속했습니다. 1000여 명의 직원이 거주하게 될 사택은 시내와 외곽지에 분산해 짓기로 했습니다. 500세대 정도는 불국동에서 본사에 가까운 데로 유치를 하고 500세대는 시내 쪽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당초 한수원 본사는 방패장 특별법에 따라 2010년 7월까지 경주로 이전키로 했다가 지역 간 유치 과열로 갈등을 겪다 올해 말 조기 이전으로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비용 절감과 공기업 이전에 따른 실리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이 그동안 보여온 무기력과 약속 파기는 따가운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아직 이주를 하지 못한 도청 신도시 원주민들에 대해 강제 철거와 단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엄동설 안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원망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이 한 이주민의 집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가재 도구는 물론이고 볏짚단, 키우던 닭까지 모조리 실어갔습니다. 개발공사에 가갖고 나간다 비워주겠다고 며칠만 여유 달라고 그랬는데 뭐 있다고 강제 집행하고 뭐만 갔거든요. 뭐만 가고 그냥 있어요. 그냥 있는 거 와보니까 저러네. 정리하고 없잖아 뭉개버리고. 강제 철거가 안 된 집은 전기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자면서 오늘 저 집 마저 빼내려고 생각을 했었지. 그랬던 게 지금 전기가 끊겨서 이렇게까지 급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는 얘기죠. 쫓겨난 이주민들은 급한 대로 컨테이너에서 추위를 피할 작정입니다. 남아있던 이주민들은 대부분 보상금이 몇 천만 원에 불과한 소액 보상 가구입니다. 비가 차지요. 그리 눈물이 커나잖니까. 집도 절도 어시리 사이 안 속사이게 좀 살도록 해줘야 되지요. 이 컨테이너초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손수 마련한 겁니다. 안동시나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의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입장에서 내년 연말 준공 목표로 도저히 기한을 맞추지 못한 이러한 절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강제 철거와 단전 조치로 마지막 남은 5가구가 모두 이주하면서 1단계 구간 안동 쪽은 이주가 완료됐고 예천 쪽은 6가구만 남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철도 파업이 12일째 접어들면서 다음 주부터는 열차 운행이 추가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동대구역을 지나는 KTX는 현재 20편 줄어 평소 대비 85%,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는 60%, 화물열차는 40% 수준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경부선 KTX의 경우 지금보다 20편이 더 줄어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팔공산이 멋진 설경을 뽐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늘도 맑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진달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눈까지 내려 손과 발은 더 시린 오늘이었지만 팔공산 나무와 바위에는 눈이 고스란히 쌓여 운치가 있는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팔공산 정상에는 그동안 내렸던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양볼에 스치는 바람이 매섭긴 하지만 그래도 햇살에 반짝이는 예쁜 눈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5도였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와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도 6도로 오늘보다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며칠째 눈 소식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졌지만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만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내일 오전에 그치겠는데요. 당분간은 눈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 주말과 일요일 활동하시기에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진달래입니다. 지난주부터 인터넷과 SNS를 통해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서 누군가가 나누어주는 핫팩을 얼굴에 비비면 환각 성분에 정신을 잃어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내용이 급속하게 유포되자 대구 중부경찰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관련 사건은 없었고 누군가 지어낸 괴담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식 트위터 등을 통해 괴담의 확산을 막는 한편 허위 내용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에 이어서 중고등학교에도 대자보 열풍이 확산되자 교육부가 경북교육청 등 전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학교 안 벽보에 표현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며 생활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사회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많은데 이를 강제로 막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계명대학교 신일회 총장과 교직원 일동이 600만 원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도재영 회장과 회원들이 300만 원, 대구 동산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221만 원, 영천 여자중학교에서 544만 원, 경산시 용성면 이장협의회에서 60만 원, 경산시 남산면 노인회에서 130만 원, A&A 주식회사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 시간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무상보육의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오늘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지역 국회의원 13명과 경북 시군 단체장,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석 국회 부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등이 올 한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대책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라 대구고검장의 박성재 광주고검장이, 대구지검장의 오광수 청주지검장이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박성재 신임 대구고검장은 청도 출신으로 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부장검사와 김천지청장 등을 거쳤고, 오광수 대구지검장은 남원 출신에 중앙지검 특수 2부장을 거쳐 1년 전까지 대구지검 1차장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득홍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최재경 대구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옮겼습니다. 대구FC 비상대책위원회는 최덕주 전 국가대표 수석코치를 대구FC 감독으로 낙점했습니다. 올해 54살인 최 신임 감독은 통영 출신으로 국내와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한 뒤 14년 동안 일본에서 지도자 경험을 쌓았고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국가대표팀 수석코치를 지냈습니다. 대구FC 비대위는 최 감독에게 코치진과 선수단 개편을 일임해 전지훈련과 내년 시즌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드림저축은행이 결손가정 청소년 3명을 6년간 남몰래 후원한 뒤 오늘 마지막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드림저축은행은 6년 전 중학교 1학년 3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 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올해까지 분기당 50만 원씩 6년간 별도의 장학금 수여식 없이 학교장을 통해 전달해왔습니다. 학생들과 저축은행은 오늘 마지막 장학증서 전달식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59살 권모 씨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권 씨와 동승자 2명이 많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늘 오전 8시쯤에는 영주시 풍기읍 지방도에서 1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쪽에서 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24살 조모 씨와 시내버스 기사, 버스 승객 등 1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필리핀 태풍 피해 가구 94개 가정 가운데 모국 방문이 가능한 31개 가정 50여 명으로 구성된 필리핀 태풍 피해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발대식 후 지난달 태풍 하이엔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필리핀 레이테 지역으로 출발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봉사단원과 함께 피해 가정에 구호품을 전달하고 손해를 입은 결혼 이민 여성 가정에 지역별로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